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신변입니다.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찹비입니다. 첫비님, 네. 오늘은 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고 나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네.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영상을 유변님께서 촬영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 영상을 보시고 네, 부동산 임대차 관련해서 네. 문의를 주셨어요.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었는데 네,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 항상 시청하고 있는 그 주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5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되기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집주인에게 3월 초에 이사를 나갈 예정이다 연락을 해두었지만 이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도 전세금이 높아서 그런지 계약으로 진행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이사를 나가는 날에 전세금을 돌려줘야겠지만 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연락이 와서는 네. 세입자가 이사 날까지 구해지지 않는다면은 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런. 그래서 큰일 지금 났네요. 네, 연락 주신 분께서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신 상황인데 네, 인터넷에서는 좀 찾아보셨대요. 네.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라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제 본인 이사를 나가실 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내용 증명을 받으면은 겁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일단 차피님은 만약에 내용 증명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겁이 나시나요? 아니면은 괜찮나요? 저는 내용 증명 받으면 사실 조금 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전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내용 증명을 받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용 네. 증명을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을 받기도 전에 압박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효력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도 네. 내용 증명이라는 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어떠한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사용이 수단. 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 그들에게 협조를 했었죠. 그러면은 그거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 통한 겁니다. 차피님은 착한 분이에요. 보통 그 착하지 않은 상대방한테는요, 내용 증명이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내서 나쁠 건 없겠지만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순순하게 돈을 반환해 준다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러한 경우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임차인인데 돈이 많이 있어요. 뭐 펀드도 있고 뭐 예금 통장에도 돈이 있고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 좋아? 그럼 나는 뭐 펀드도 깨고 모두 해고 해지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합니다. 아니면 내가 뭐 그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갈 집에 보증금을 마련해서 새로 들어갈 집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죠. 저희 네. 말고도 그쪽에서 이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차삐님처럼 좀 돈이 많은 임차인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네. 예, 근데 이러한 경우에 나가시더라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라면은 살고 있던 집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법원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등기가 된 거를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집에 가서 옛날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심 판결을 받고 그 집을 살던 집을 경매하면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해피한 경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 네.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임차권 등기가 뭔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살던 집에서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안 하고 나가버리면은 이 집이 그 다음에 팔리게 됐을 경우에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저당권처럼 나 이 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뜻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법원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임차인한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사를 미리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구 하나 정도는 거기에 두고 네. 그리고 전입신고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 가기 전에 살고 있던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유지하고 이사를 나간 다음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 가구와 그거를 해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차비님은 역시 아는 게 많아요. 아, 너무 그러시면 부담스럽네요. 그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그냥 가고 주소까지 옮기는 거예요. 즉 짐도 다 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했을 경우에는 그것 대신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살던 집에 이삿짐 그대로 놔두고 전입신고도 옛날 집에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궁금증 좀 풀렸나요? 네, 그러면 이게 서류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진행을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네요. 표현이 상당히 직접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네. 그렇다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보증금을 제가 이제 묶어놓고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제가 이사 갈 집에 원래 있던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그 돈을 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차비님 같은 경우고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집주인이 지금 이 집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사를 포기하면은 새로운 집의 집주인은 가만히 있나요? 계약금 몰취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열이 받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를 같이 청구하면 될까요? 아까 새로운 집의 집주인한테 몰취당했던 계약금. 그거까지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집으로 몇 월 며칠 날 이사할 예정이니까 계약 종료 기간 때 정확하게 계약금을 돌려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통지를 옛날 집주인한테 미리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지금 사연을 주신 분한테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네. 이제 해결 방안을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돈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저희가 자기의 형편에 없으니까요.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사연이 어디까지나 네. 전세 기간이 만료됐을 때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지만 문제가 된 얘기예요. 네, 전세 기간이나 또는 월세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네. 이제 나가긴 나가되 네.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 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네. 보증금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야 보내주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세입자를 구하는 거는 뭐 다행스럽게 구해진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증금을 묶어놓고 나가야 되는 경우에 네. 혹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 있겠다라는 것은 나도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게 의무예요. 만약에 전세가 아니라 전월세, 즉 뭐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원래의 계약 종료 때까지 설사 그 집에서 일찍 나갔다 하더라도 종료할 때까지의 월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약 종료 때 돈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빠진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등기?
임차권 등기, 아유, 역시. 명령 신청이라고 하죠. 아유, 네. 예, 오늘 제가 잘 가르쳤네요. 잘 가르쳐 드렸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집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뜻밖의 사연을 접수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저희가 이 사건을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사연 신청을 좀 받을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쪽으로 이메일 주소가 하나 나가실 텐데요. 이쪽 이메일 주소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때로는 그 주제에 따라서 전문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실 거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